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정인으로 불려나온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야의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헌법의 근간인 상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보고 느낀 첫 감정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 정인석에 서는 일은 우리 헌정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간단히 인사말만 하고 퇴장합니다. 그 뒤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구체적인 질의를 받는 것이 오랜 관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은 자리에 묶인 채 사실상 정인 신분으로 감금당한 채로 국회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감 정언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감 현장은 고성으로 뒤덮였고 대법원장이 직접 정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과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국회가 정인으로 불러내는 게 과연 헌법상 정당한가? 우리 헌법 제103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즉 사법부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는 명시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회의원이 ongoing, 즉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 방향에 영향을 주는 발언, 질의, 조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의 권한이 사법부의 판단에 끼어드는 순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간섭 체제, 즉 통제 정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분명히 그 선을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는 단순한 사법행정이 아니라 이재명 관련 재판 그리고 대선 개입 논란과 연결된 민감한 재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판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던진 질문들이 곧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단순히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싶었다?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번 국감은 민주당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첫째, 정치적 프레이밍 효과죠. 국회라는 공개 무대에서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면 마치 사법부도 국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투명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여론몰이의 수단이 됩니다. 둘째, 재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치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직접적인 간섭이 아니더라도 판결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 압박입니다. 셋째, 선례 만들기 전략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을 정인으로 세우는 데 성공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필요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국감 질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아도 위험합니다.
대법원장은 단순한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는 헌법상 사법권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그를 정인석에 세운다는 건 곧 사법부 자체를 피감기관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심판자이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행태는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재판부 위에 군림하려는 구조를 만든 셈이죠. 이건 단순히 헌법 위반을 넘어서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행위가 이재명의 재판과 직접 연관된 법사위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들이 피고인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그 재판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국회 정인석에 세워놓고 질의한다? 이건 사실상 이해충돌 수준이 아니라 사법 개입에 가깝습니다. 국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의 직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공공기관은 행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을 의미합니다. 사법부, 특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압박성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그르는 행위일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단순한 공개 질의가 아니라 재판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이건 헌정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대법원장을 불러다 여론재판을 시도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두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고소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치권의 법정 쇼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떨거지들이 어떻게든 자기 정치하려고 숭고한 법사위를 자신들의 유튜브 무대로 이용한 겁니다. 정말 한국 정치 수준, 그냥 차라리 유튜브를 하든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 대한민국의 정치 한숨만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정은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는 헌법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사법부의 최후의 선을 지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왔냐 하면서 조희대 법관을 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조희대 법관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총대 메고 나오신 겁니다. 제발 모르면서 깝죽대면서 나대지 말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을 정인석에 세운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국회 권력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이건 명백히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 그건 정치적 유불리 때문입니다. 재판에 대한 심리적 영향력, 여론몰이, 선례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 내부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이건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헌정 파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기록에 남을 겁니다. 정치가 사법을 흔들 때 그 끝은 언제나 법치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걸. 역사는 이미 수차례 증명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출신 의원들, 그리고 재판이 일시 중지된 이재명까지 과연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쫄깃하겠죠? 멸공